안녕하세요. 페퍼 견주입니다. 페퍼는 옆에서 자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과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좀 심심해서 그냥 냅다 카메라를 한번 켜봤는데 지금은 새벽 1시 반이고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보더콜리를 키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도 준비해봤는데 마이크 쓰니까 훨씬 잘 들리죠? 어쨌든 오늘은 보더콜리를 키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날짜가 12월 8일일 거예요. 2025년 12월 8일. 제가 페퍼를 데려온 게 2024년 9월 29일이었어요. 페퍼는 2024년 7월 10일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페퍼랑 함께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된 거죠. 1년 2개월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숫자로 해놓으니까 짧은 시간 같은데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페퍼가 1살 반 정도 됐어요. 벌써 1살 반이나 됐는데 페퍼가 갑자기 힘들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말문이 막히네요. 저는 24시간 집에 상주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더콜리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별 고민 없이 보더콜리를 입양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정말 무모한 선택이었는데 가족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강아지를 키우자. 좀 오래전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고, 저랑 동생이랑 같이 키우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머니가 그래 키워라 키워 이렇게 해서 키우게 된 건데, 저는 처음에 당연히 소형견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큰 강아지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키울 거면 너네 키우고 싶은 견종을 키워라. 그때 제 동생은 골든 리트리버가 키우고 싶다고 했고, 저는 한창 꽂혀있던 견종이 보더콜리였어서 난 보더콜리가 키우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언니잖아요. 제가 좀 더 권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 제 말을 따르게 됐어요. 언니라서가 아니고 데려오면 주 보호자가 제가 될 거였으니까 사실 동생의 선택권은 많이 없었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보더콜리를 데려오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는 24시간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생각해보면 산책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같이 있어줄 수 있고, 보더콜리가 아니더라도 강아지를 키우기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저는 보더콜리를 데려오고 한 2달 정도는 진짜 울면서 키웠어요. 그냥 울면서 키웠다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울었고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첫 번째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개월 보더콜리를 데려왔어요. 얼마나 작고 귀엽고 예뻐요. 너무 예뻐. 근데 저는 보더콜리가 첫 강아지였습니다. 저의 첫 반려견이었어요. 저는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진짜 길가에서 다른 강아지를 와주시면 너무 귀엽고 행복하고 너무 귀여워 약간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난 진짜 사랑만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개월 보더콜리를 데려오니까 말을 진짜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를 엄청 쳐요. 일단 저는 보더콜리를 데려오기 전부터 여러 보더콜리 SNS를 보면서 보더콜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5시간씩 산책하고 그럼 문제 없겠지. 산책만 생각한 거죠. 난 산책만 하면 돼. 그래서 실제로 데려와서 첫 산책을 하고 나서부터는 처음엔 1시간, 그 다음엔 2시간 이렇게 페퍼가 커갈수록 점점 시간이 늘어서 페퍼 한 4개월, 5개월 때부터는 하루에 5시간을 산책했어요. 솔직히 지금보다 그때 훨씬 에너지가 많았어요. 진짜 방금 산책 갔다 왔는데 안 자고 30분 자고 일어나서 또 산책 가자 그러고 진짜 에너지 많았거든요. 산책은 괜찮았어요. 산책 5시간? 겁나 힘들지만 내가 데려온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교육? 페퍼가 배변 훈련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잘 된 거예요. 왜냐면 한 달 만에 됐거든요. 잘한 거죠. 근데 그때는 한 달 동안 몇십 번을 이불에 오줌 싸놓고 배변 패드를 여기다 뒀는데 바로 옆에 오줌 싸놓고 그거 일일이 가서 치우고, 집에서 생전 난 적 없는 오줌 찌린내가 나고, 약간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배변 훈련도 안 됐고, 그리고 또 사고를 치죠. 퍼피 보더콜리 하면 사고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지레. 일단 벽지를 막 뜯었고요. 벽지도 막 뜯고, 식탁 의자가 나무로 냈는데 그걸 엄청 ඝ아먹었어요. 그리고 또 바닥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깔아놓은 미끄럼 방지 매트도 그거 다 뜯어서 버리게 하고, 그 버린 게 몇 개는 될 거예요. 이불도 뜯고 뭐도 뜯고 공유기 전선을 뜯어서 그거를 또 새로 사와서 갈고 진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콘센트 같은 거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걸 건드릴지 모르니까 언제나 제가 지켜보고, 왜냐면 내가 눈을 떼는 순간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애기 같죠? 24시간 동안 눈에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두면 안 되고 내 옆에 있어도 눈을 떼면 안 돼요. 얘가 여기 있다가 방심하고 휴대폰을 한 5분 하고 다시 보잖아요. 그럼 이거 이불을 뜯어놔. 이불을 뜯어놓고 어쨌든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페퍼 산책을 하루에 4시간 정도 해요. 지금 조금 줄었어요. 제가 억지로 줄인 게 아니라 페퍼한테 맞춰서 산책을 하다 보니까 4시간이 됐거든요. 근데 페퍼 막 6개월, 8개월 이럴 때는 하루에 6시간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에너지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보더콜리도 처음 키워보고 강아지도 처음 키워보잖아요. 하루에 6시간씩 산책을 하면서 이게 활동량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였구나. 너무 힘들다. 왜냐면 저는 엄청난 집순이 침대순이었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MBTI도 I고요. 애초에 야외 활동이라는 거, 운동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책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루에 6시간씩 산책하면서 이거를 내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해야 된다고? 이게 말이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나이가 들면 더 얌전해진다 이런 건 귀에 안 들리고 진짜 힘들었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예쁜 거 하나 보고 버텼죠. 지내다 보니까 점점 애가 활동량이 줄고 에너지가 줄더라고요. 에너지도 줄고 눈치도 생기고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좀 더 깊은 교감도 할 수 있게 되고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산책을 1시간 해도 강도라고 해야 되나? 예전엔 산책을 1시간 하면 1시간 내내 달렸어요. 그냥 계속 가만히 걷질 않아. 그냥 계속 막 뛰고 막 미친 듯이 막 일단 장난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얌전하게 걷는 산책 이런 걸 생각했는데 현실은 아니었죠. 맨날 이렇게 끌려다니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얌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됐고 또 다른 강아지를 만났을 때도 그래요. 예전에는 다른 강아지 하나하나 미쳤었어요. 막 인사하고 싶어하고 마주치는 모든 강아지와 인사를 하지 못하면 미쳐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안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알아서 돌아서고 약간 그런 같이 이렇게 살면서 좀 편하게 맞춰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1살 반이 된 페퍼랑 페퍼에게 만족하고 또 보더콜리 선배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 2살, 3살 넘어가면 사람 같다 그냥 사람 같다고 너무 얌전하다고 에너지도 좀 빠지고 그렇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보더콜리랑 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요즘 들거든요. 물론 포기하는 게 있죠. 나의 삶을 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페퍼가 산책을 어떻게 하냐면 오후 3시에 1시간 하고 오후 한 7시쯤 1시간 반 이 정도 하고 오후 10시부터 2시간 정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이게 시간대를 보면은 놀러 나가기 딱 좋은 시간대잖아요. 7시부터 8시 반. 예를 들어 직장인이 키운다고 하면 6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얘 산책시켜요. 그러니까 저녁 약속 같은 걸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뭐 가족끼리 키우는 경우면 괜찮겠지만 1인 가구인데 직장인인데 혼자 키워. 그럼 얼마나 자기 삶이 없을까요? 6시 퇴근하고 산책시켜. 막 2시간에 9시부터 6시까지 집에 혼자 있었던 거니까 안쓰러울 거예요. 6시부터 막 산책을 2시간에. 그럼 8시. 그러면 뭐 그때 나간다 하더라도 한 10시쯤 들어와서 산책을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삶이 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장 힘든 점이 내 삶을 많이 포기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저처럼 약속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이런 분들은 또 잘 맞을 수도 있죠. 엄청나게. 자신의 성향을 잘 알고 입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막 외향인이야 약속이 너무 많아 그러면 키울 수가 없죠. 아니면 너무 바빠 일이 너무 바빠서 야근이 잦고 그런 경우에는 키우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점이 페퍼는 되게 양반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더콜리 중에서도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제가 이걸 다른 보더콜리들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페퍼는 딱히 흥분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에요. 보더콜리 치고 페퍼보다 엄청난 보더콜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채널 댓글에도 되게 많이 달아주세요. 페퍼보다 엄청나게 더한 보더콜리들의 일화 이런 거. 그리고 페퍼는 지금 13kg, 14kg인가 그래요.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더콜리를 데려올 때 보더콜리도 이제 보더콜리마다 성향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 정도, 페퍼 정도는 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려왔어. 근데 페퍼의 2배인 아이가 온 거예요. 덩치도 2배고 에너지도 2배인 애가. 그러면 이제 너무 서로한테 고통인 거잖아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서 계속 희생을 하면서 10년 동안 살면 얼마나 막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신 분들만 키웠으면 좋겠긴 해요. 돈은 그렇게는 많이 안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적게 든다고 말할 순 없지만
엄청 많이 들진 않아요. 초반에만 엄청 많이 들죠. 초반 한 8개월 정도는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돈이. 그냥 사고를 일단 많이 치니까 그것도 돈이 많이 들고, 뭐 병원비라던가 어릴 때 좀 자주 아팠거든요, 페퍼는. 계속 크니까 계속 하네스나 줄처럼 그런 것도 계속 바꿔줘야 되고, 산책용품도. 그리고 아기 때는 추위를 많이 타니까 옷을 또 사야 되고요. 또 갑자기 막 사료를 안 먹어. 그럼 사료도 바꾸고. 어쨌든 약간 그런 식으로 돈이 많이 들었는데 1살 반 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병원비 빼면? 그러니까 아픈 친구들은 또 돈이 많이 들겠죠. 얘는 병원비가 미쳤으니까. 또 크기가 크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보더콜리 키우는 첫 번째 조건은 시간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성향.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얼마나 뛸 수 있나?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을 강아지에게 투자할 수 있나? 약속이 많은 편인가? 약간 이런 거를 다 고려해봐야 돼요. 왜냐면 10년, 15년을 키워야 돼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25살이면 40까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0살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약간 이걸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직업과 미래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겠죠. 만약에 내가 5년 뒤에 유학을 가, 워킹 홀리데이를 가도 얘 못 데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얘 어디 맡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파양당하는 보더콜리들이 많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만 보지 말고 10년 뒤를 보는 거예요. 10년 뒤에도 내가 이 조건이 되나? 이걸 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키우다 보면 강아지에 맞게 내가 바뀌기도 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향이 맞아야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거니까, 보더콜리 같은 특수견종을 키우실 거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도 보는 거랑 실제 키우는 거랑 천차만별이에요. 남의 집 강아지가 제일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고, 보는 거랑 실제 키우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키워보니까 이건 너무 힘든데?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보더콜리가 아니더라도 한 생명을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임감과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만약 그게 소형견이어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네는 그게 더 많겠죠. 그런 쏟아야 하는 에너지가. 포인핸드 어플 보면 보더콜리 친구들 계속 올라오거든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요. 유기당한 친구들이. 만약에 보더콜리를 입양하실 거면 유기견도, 유기견 친구들 중에 어리고 예쁜데 건강한데 그냥 파양당한, 그러니까 버려진 친구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잘 돼 있는 보호소들은 직원분들이 직접 아이들 성향 하나하나 다 써놔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참고하셔서 유기견 보더콜리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5분 동안 떠들었는데 좀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좀 재미없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 모르고 자네요. 그리고 강아지 살찌우는 법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